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합격까지 이렇게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1, 2월 오늘 뭐 첫 번째인데 앞으로 8주가 가죠. 8주가 가고 그중에 이제 좀 보강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원래 1, 2월 이론 요 기간들이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딱 그 시간만큼은 안 되고 뭐 종일 하는 날이 가끔씩 있을 겁니다. 그럼 사전에 그 부분은 제가 고지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유인물 한번 이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2019학년도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볼 텐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2019학년도 문제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합격자들이 12점에서 한 15점 이런 정도. 16점 되시고 뭐 17점 되시는 분도 간혹 보이는데 합격하신 분들은 12점에서 15점. 그러니까 교육학이 쉽게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고 할 때가 있는데 지금 2019학년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온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어렵게 나오면 한 12점, 13점이면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인데 작년에는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10개월이 지나면 눈앞에 이렇게 마주하고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15점 이상은 이렇게 맞으셔야 돼요. 15점 맞고 또 잘하면 17, 18까지 가고 아주 이제 왕지수 좋으면 뭐 만점까지 가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15점을 넘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5점을 넘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총 지금 4개의 논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4개의 논점 정도 나오면 점수가 형식 내용 해가지고 5점, 15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의 논점이 한 4논점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수가 보통 4, 4, 4, 3 해가지고 4, 3, 12하고 3 더하면 총 몇 점이에요? 15점. 이런 형태로 여러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 점수 보면 형식 점수는 다 맞아야지. 5점은 다 맞는다 이렇게 치고 이 4개 논점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2개 정도 쓰면 2개를 내가 잡았다 하면 8점이 되는 거죠. 합하면 몇 점이에요? 13점이네. 그러니까 2019학년도 같은 경우는 총 저렇게 이제 4논점이 나왔다고 하면 2논점 정도를 정확하게 내가 썼다 하면은 뭐 최종 합격까지 가는 그런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게 나왔을 때. 그러나 이제 그냥 평이하게 보통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 13점 가지고는 부족하고 지금 7점 남아 있잖아요. 7점 남아 있는데 한 논점 정도는 한 4점 정도는 이건 뭐 듣보잡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육학을 공부했어도 뭐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논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야 나는 4개 다 잡겠다 이것은 무리고 왜냐 이제 출제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냥 쉽게 만점 딱딱 나올 수 있도록은 하지 않겠잖아요. 난이도를 조절을 하니까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합격자 수준이 한 15점 정도 그런 정도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미리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고 나머지 요 4점 있잖아요. 4점에서 이제 그 절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2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2점이 이렇게 합해지면 이게 몇 점이 되냐면 15점이 되는 거예요. 15점.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절반이 아니라 내가 다 한다 하면은 몇 점까지 가요? 17점까지 가겠죠. 17점까지 가고 나머지 3, 4점 남아 있는 것이 또 내가 아는 것이 나왔다. 윤생강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 지금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시험을 볼 때 아무튼 2개는 정확히 내가 쓴다. 확실하게. 그다음에 한 논점 정도는 내가 절반 정도는 알고 나머지는 세력을 다한다. 뭐 나머지 이제 3점 같은 경우에도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시문을 잘 보고 그다음 지시문을 잘 분석해서 거기서 최대한 부분 점수를 얻는다. 뭐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자, 그 3쪽으로 한번 가봐요. 그러면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뭐 2가지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쓰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논술형 시험이니까 이 사고력하고 논리적 사고하고 그다음에 논리적 표현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이 2가지가 이제 그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 한번 봐봅시다. 문제 해결해 가지고 브랜스포드하고 슈타인의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면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186쪽 한번 보세요. 186쪽 보면 타이틀이 지금 복잡한 인지 과정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과 프로블럼 솔빙 한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배경 지식, 하나는 또 논술 능력 이게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뭐 인생이 항상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이제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제 여러분 전공 혹은 교육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짚어보고 합시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게 별이 땡땡땡 3개 나와 있으면 그것은 꼭 여러분들이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뭐 다는 흡수할 수가 없고 꼭 이렇게 자기가 남겨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별이 땡땡땡 3개가 나온다 하면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아시고 정리를 하시고 또 암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종류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는 크게 2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구조화된 문제하고 또 하나는 비구조화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부딪히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떤 절차를 따라가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구조화된 문제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잘 정의된 문제, well defined 해가지고 잘 정의된 문제라고 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는 잘 정의되지 않는 문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합격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합격까지 쭉 달려가면 합격까지 가려면 어떤 그 내용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이런 것은 한 가지 답은 없겠죠. 그러겠죠? 답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부딪히는 문제는 2개로 나뉜다. 하나는 구조화된 문제하고 또 하나는 무슨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답이 한 개의 문제하고 답이 여러 개의 문제.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0개월 후에 봐야 될 교육학 시험, 요건 구조화된 문제일까 아니면 비구조화된 문제일까?
그것은 다 구조화된 문제입니다. 답이 딱 하나로 어느 정도 폐쇄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공 문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교육학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류의 성격이 다 어떻게 되냐 구조화된 문제라고 합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들은 답이 여러 개겠죠. 그건 비구조화된 문제.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보는 시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러분 교육학이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출제자들이 완전히 구조화해가지고 외통수로 답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부담 시험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 논술형으로 보면 차근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답을 서술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채점 불가니까 그리고 이제 주관성이 개입되고 논란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완전히 구조화해가지고 외통수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시험의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교육학 시험은 혹은 전공 시험은 어떤 문제다? 구조화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학습들이 존재합니다. 문제 해결 학습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듀이가 이야기를 했고 여기 뒤에 오타네. 프로젝트 학습 같은 경우는 킬 패트릭 그거를 쓰세요. 킬 패트릭이 이제 프로젝트 학습. 이번에 이제 면접 초등 면접이 지금 실시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는 이제 중등 2차 면접 수업 실기 또 실기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2차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엄청 중요해져 가지고 보면 1차에서 한 15점 높으신 분들도 뭐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엄청 커졌어. 변별력이 엄청 커졌는데 요 2차 초등 면접 문제에서 그 프로젝트 학습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학생 중심형 수업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학생 참여형 협력력 수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젝트 학습, 그다음에 협동 학습, 또 뭐 나오고 있어요? 토의 토론 학습.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학생 중심의 수업인데 보면은 토의 토론 학습도 면접에 이렇게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듣기와 프로젝트 학습도 면접에 딱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냐? 6차시를 이야기를 해라. 뭘 가지고 시민 역량을 길러주고 감성 역량을 이제 길러주는 그런 협업적 프로젝트 수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수업에 대해서 1차시부터 6차시까지 쭉 계획을 말하셔. 이러시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6차시로 딱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꿰고 있어야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고 마지막 와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아무튼 이 프로젝트 학습이 지금 뭐 구성주의 수업에서도 중요하고 현재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강조하는데 프로젝트 학습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프로블럼 솔빙.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 뒤부터 이제 시작한 문제 해결 학습이 이제 프로젝트 학습으로 또 그 진화를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여기 등장하는 브랜스포드하고 슈타인 같은 경우 그것을 이제 아이디얼이라고 이렇게 라는 그런 이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것은 뭐냐면 다 부문을 따가지고 앞 글자를 따가지고 지금 만든 그 이야기예요. 즉 밑에 보면 지금 문제 해결의 단계라고 여기 나와 있죠. 문제 해결의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와 기회와 개인이고 identify problem and opportunity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의 단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학 문제를 딱 봤어. 그러면 이것이 문제다. 내가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표의 정의와 문제의 표상이라고 나왔어요. Define goals and represent the problem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지시문하고 제시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출제자가 지금 뭘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표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의 정의, define goals라고 하는 것은 목표의 정의가 뭐겠어요? 목표의 정의는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겠다가 목표의 정의야. 시험 문제를 딱 봤어. 이거 문제구나. 이것이 첫 번째 문제 확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확인했는데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잖아요. 내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뭐예요? define goals, 목표의 정의입니다. 그럼 내가 풀어야 되겠어. 풀어야 되면은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하고 내가 그걸 해석하잖아요. 번역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문제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리프리젠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그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그런 말을 프리젠테이션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된 것을 앞에 리가 붙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어진 것을 놓고 내가 그걸 다시 번역하는 것이 리프리젠트입니다. 리프리젠트.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뻑국수를 두는 거죠. 요구사항을 착각한다거나 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보고 해석한다거나, 여기서 가장 이제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되게 여기 지금 리프리젠트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표상을 하면, 혹은 이해를 하면, 혹은 번역을 하게 되면 되게 문제는 쉽게 잘 풀려. 요구사항이 뭔가를 정확히 캐치를 하면. 근데 여기에서 실패하면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면 세 번째가 이제 익스플로어 해가지고 이제 파서블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2가 나와요. 가능한 해결 전략을 탐색을 하는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딱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 전략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이니까 그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특수가 있겠죠.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되는 일반 전략.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무슨 전략? 특수 전략. 요 부분이 이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나오는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반 전략이 있고 하나는 특수 전략이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종류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구조화된 문제하고 비구조화된 문제. 그러면 구조화된 문제를 풀 때는 일반 전략을 사용해야 될까? 특수 전략을 사용해야 될까? 특수 전략. 알겠어요? 네? 여러분 많이 일반 전략이라 했죠. 구조화된 문제는 딱 특별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마스터키가 딱 있어. 그럼 그걸로 그 열쇠로 딱 열면 바로 열려버려. 요것은 구조화된 문제고 요것은 어떠냐? 비구조화된 문제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요것 정확히 여러분이 변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 전략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연산법이라고 그러고, 요걸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 연산법.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 요것을 발견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산법, 알고리즘이란 말 들어봤죠? 알고리즘을 따라서 알고리즘을 개발해라 하는 건데, 그 알고리즘이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정해진 절차, 이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면 어쩐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의 그 법칙들 있잖아요. 절차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1 더하기 1은 2다. 10 나누기 2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착착 답이 어째요? 바로바로 나오죠. 그런 것이 연산이에요. 연산. 알고리즘이에요. 이 특정한 절차를 따라가면 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 말고 발견법, 휴리스틱스는 그렇지가 않아. 답이 여러 개야. 그러면 그것을 찾을 때 지금 여기 교재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냐. 여기 교재 봐보세요. 여기 186쪽에 봐보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절차.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채택하는 어떤 전략이 있는데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단 목표 분석. 이것은 뭐냐면 목표가 이건데 어떤 수단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궁리를 해보는 거고, 전진법, 역진법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전진법은 지금 현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이렇게 단계를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전진법이에요. 그러면 역진법은 거꾸로 오는 거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여기로 오고, 또 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역으로 가는 것이 역진법이에요. 또 네 번째, 그 여섯 번째, 그 보면은 우리들이 자주 해보는 거 네 번째, 시행착오 있죠. 트라이얼 앤 에러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유추하기 같은 것이 나오는데, 유추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기서 저렇게 해서 해결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뭐 해보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유추입니다. 요 유추란 말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등장해요. 유추라기도 하고 유비추리의 준말이에요. 요 A라고 하는 거다 A 다시라고 하는 거 비슷해. 비슷한 어떤 비슷한 것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 특성을 가지고 A가 그랬으니까 A 다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 오래 쓰려면 정기검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되지.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오래 살려면 정기검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면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추라고 한 거예요. 유추. 이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자동차를 이래 그 자동차에 뭐 이래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차도 아니 사람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유추. 유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저 친구가 너 어떻게 이번에 뭐 교육학 높은 점수 받았니? 이번에는 윤생 거 들었어. 그럼 나도 윤생 거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 판단은 어떤 판단이라고? 유추. 그 자기 친구하고 나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 그러니까 저 친구가 윤생 것 들어서 고득점 됐다고 하면 나도 윤생 것 들으면 어쩐다? 고득점 될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떤 거다? 유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추하기. 이런 것들이 일반 그 전략에 그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발견법과 연산법이 있다. 우리는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발견법을 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고, 어떤 경우는 그래 그럼 지금 예컨대 여러분들이 커피가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 뭐 스타벅스나 그 마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정해진 뭐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해결해 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략을 딱 탐색을 했어. 그럼 탐색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이제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엔티스페이트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엔티스페이트 아웃컴 앤 액트. 지금 3페이지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결과를 예상하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뭐 실행을 하면 이제 그 실제 결과가 나오겠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룩백 앤 런, 검토하고 다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개선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보면 브레인스포드 같은 경우 총 몇 단계예요? 5단계로 우리가 그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 해결 요것은 꼭 알아놓으시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결국 우리가 교육학 문제를 푸는 것도 일종의 이런 프로블럼 솔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무슨 전략이라고? 연산법이라고. 알겠어요? 절차가 딱 있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야 되고 그게 딱 정해졌어. 서론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그것도 정해졌어. 본론
각 논점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그것도 다 정해졌어. 결론 또 어떻게 써야 되는 절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 2월은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1, 2월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후에 있는 그런 그 이제 논술 작성법 배울 때는 바로 그런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뭐 지금은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해결 요거 좀 광범위하게 관련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교육학 배경 지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육학 배경 지식으로 4번으로 한번 가봐요. 그러면 그 4번을 보면 이게 총 이제 8영역으로 돼 있어요. 8영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교육계부터 교육행정까지 총 8영역인데 페이지로 보면 몇 페이지? 500페이지야. 그러면 이 책은 이 500페이지 한 권으로 돼 있지만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권이 있고 또 한 권이 있고 2권짜리로 된 경우도 있고. 그럼 1000페이지야. 요걸 그 얼마 만에 끝내야 돼? 2달에 끝내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500페이지 지금 요걸 공부를 하는데 총 2달이면 8주예요. 8주. 8주 만에 끝내야 돼. 그럼 한 주에 몇 페이지씩 해야 될까? 한 주에 8주 가면 68, 48 하면 한 6, 70페이지를 한 주에 나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잡아봐봐. 60페이지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잡아봐봐. 그러면 한 이 정도를 해서 그냥 먹고 가야 돼요. 2달 만에 이걸 다 먹을 수 있겠냐 그 말이지. 그럼 시간으로 계산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자 한 주에 그 6, 70페이지씩 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몇 페이지씩 해야 되겠어? 3, 40페이지는 나가야지. 하루에 30페이지 정도 나가야 돼요. 하루에 30페이지 정도 나가니까 하루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 많이 하면 3시간 하겠잖아요. 3시간 하면 1시간당 몇 페이지 나가야 된다고? 10페이지 나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 상상을 해봐. 여기 10페이지씩 넘기고 간다고. 1시간에 10페이지를 다 읽고 넘어간다고 해도 그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겠어요? 1시간이 걸린다니까. 10페이지를 계속 여러분이 읽어가고 정독을 천천히 읽어가면 그거 다 읽으면 정말 1시간 나와버려요. 그럴 정도의 방대한 분량들을 여러분들이 해 가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 이걸 1년 내내 배워도 뭐 알똥말똥하고 3년 내내 배워도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을 딱 얼마 만에 끝내야 돼요? 2달 만에 끝내야 돼. 이제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문제풀이를 할 수 있으려면은 문제풀이에 이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7, 8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문풀 15점 이상 맞으려면 7, 8월부터 이제 문제풀이 시작되면 문제풀이 7, 8월부터 무조건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해봐야 돼. 그래서 문풀 과정에서 한 몇 문제 정도를 접하냐면 한 10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7, 8월부터 시작 90 마지막 11월까지 해가지고 10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는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 문제 풀이를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풀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답은 어떤 답만 쓸 수 있냐면 한번 비슷한 거 풀어볼 때만 쓸 수가 있어. 알겠죠? 절대로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정말 듣보잡이면 그걸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한 번은 내가 비슷하게 이렇게 풀어봤다.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이번 2019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 거기에서 지금 이 각 학생들의 강점 지능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다중지능의 종류를 쭉 알고 있고 그 중에서 대인관계 지능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런 것이 있었지 하고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거나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을 때만이 비로소 그걸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다중지능 말만 들어보고 그 안에 9개 뭐 8개의 지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능의 명칭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그걸 명칭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근데 이 100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점 2개를 해결하고 2개 반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들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 여기가 3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문풀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 완성반 1, 2월 요걸 들어야 돼요. 그럼 요거 한번 들어가고는 잘 안 돼. 안 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뭐가 있어요? 총정리 단기 특강이라고 있죠. 그러면 총정리 단기 특강은 1, 2월을 한 절반 정도로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또 빼다구만 한번 다시 탁탁탁 이제 찍고 가는 것이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월 달은 이제 듣고 1, 2월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큰 숲을 한번 보는 거예요. 큰 숲을 한번 굵직굵직한 것 정도를 이해를 해. 뭐 여기 이제 강의한 내용 중에 그것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냐면 한 20% 정도. 내가 그 여러분한테 5개를 전해주면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가지고 1개 정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이론 그 총정리 단기 특강 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은단 말이에요. 쫙 훑으면 그 5개 정도에서 몇 개 정도가 또 1개 정도가 더해져서 한 이론의 5분의 2 정도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이론의 5분의 2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5분의 2 정도 이론을 가지고 7, 8월 문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문풀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교육학 내용적인 지식이 계속 쌓여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론을 이론으로서만 공부해갖고는 머리 안 들어와. 알겠어요? 반드시 어떤 예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그 이론을 배워야 이 이론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서 머리에 남지. 그러지 않고 이론을 이론으로만 배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 딱 지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1, 2월을 열심히 듣고 또 이론 총정리 특강을 열심히 이제 들을 때 여러분이 최종 합격을 위한 그 점수 요걸 확보하기 위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한다? 5분의 2 정도를 하는 거예요. 5분의 2 정도. 실제로 7, 8월 문풀도 따라오면서 문제하고 부딪히면서 하면서 거기에 나머지 얼마가 3이 채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과정들을 알아야 되는데 꼭 들어야 되는 것이 여기 이제 이론은 완성반하고 총정리 단기특강 요것이 이제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만 알아서 점수 안 올라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으로 가려면 논리적 사고가 논리적 표현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것이 이제 논산원표 특강, 농술 작성 특강 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으면 아무튼 한쪽 이론 완성 방안하고 총정리 단기 특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용을 이제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있는 그 이제 논술 작성법 특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쉬었다 갑시다.